자, 갑시다. 자, 다음 39번 봅시다. 자,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고, 그 다음에 뭐 심화 문제는 애들 다 같이 돌아왔을 때 그것 좀 풀어보고 합시다. 자, 갑시다. A, B를, 자, A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A가 시작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뒤에 있으니까 B가 끝점이 되겠죠. 그거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내분한다. 그러면 시작점이니까 4, 마이너스 3. 자, 끝점이니까 1, 마이너스 1을 뒤에다 보내놓고 2대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대 3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P점을, 자, 일단 내분점이니까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는 일단 5분의 가 되고요. X좌표를 먼저 구할 거니까 X의 좌표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곱해준 다음에 둘이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니까 12, 둘이 더하면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콤마에, 자, Y좌표니까 다시 5분의가 들어가겠습니다. 5분의. 자, 요 친구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곱해주면 되니까 4,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9,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내분점 좌표는 5분의 10이 되니까 2, 5분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A, B의 중점을 잡아주네. 중점은 몇 대 몇이야? 1대1이죠. 중점은 1대1. 자,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2를 잡았는데 1대1을 잡아주면 되겠지? 뭐 분의? 2분의로 들어가지.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잖아?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그냥 얘네 둘이 더한 값 3이라고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값도 마찬가지지.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2까지 들어가면 얘가 중점 M값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PM의 길이는 루트에 2분의 3 빼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이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그대로 갑시다. 루트에 이 녀석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인데 제곱까지 하니까 4분의 1로 바뀌면 되겠고, 이 녀석도 2분의 1이죠. 그럼 제곱하면 되니까 얘도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가 되니까 내보내면은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겠지. 알아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럼 41번 해봅시다. 1번이요? 네. 네, 분수예요. 예. 그럼 약간 귀여워요, 숫자가.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맞죠? 아니? 망했다. 아, B구나. 이거예요. 선생님, 잠시만요. 그렇지. 준영이 계산 더럽게 못하네, 진짜. 할 수 있어요? 저 AB 구했어요. A, B가 어디 있는데? 아, 이제? 아, 진짜 좀만 기다려주세요. 고정 프로그램 할까요? 고요? 먹으면 돼요. 네. 먹으면 돼요. 네. 빨리 갔다 오라. 쉬는 시간 끝나기 전에
그거 아직 네,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오! 됐다. 이번 다 끝내고 가야 돼. 선생님 음수예요. 저 계산 더럽게 못하다, 진짜. 쟤. 나도 나지만.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자, 갑시다. 자, A 좌표가 2, A 플러스 1이고요. B의 좌표는 B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지. 그럼 준혁이 내분점 공식 뭐 분해? 3분의 2b 플러스 4요. 빙고. 자, 다음 3분의 3분의 a 막 1이요. 이렇게 나오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내분하는 좌표가 얘가 2, 1이라네? 2, 1. 그러면은 알아봐. 2b 플러스 4가 얼마 나와야지만 2가 나와? 6이겠죠. 그럼 b 얼마 나와야 돼? 자, 그러면 a-1이 몇 나와요? 1 나와요? 3 나오죠. 그럼 a는 얼마예요? 그죠? 똑같아? 네. 준혁이 나도? 자, 그 다음에 선분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네. 그럼 B는 2,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아놨죠? 오케이? 자, 그럼 C를 A-1니까 A가 4였으니까 여기는 3가 되겠죠? 3, B가 1이었으니까 얘가 2가 되겠네요. 이 녀석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네. 그러면 내분점 뭐 분해? 3분의 4 더하기 3. 그렇지, 4 더하기 3. 그럼 3분의 7이죠. 다시 3분의 얼마? 마이너스 2 더하기 2. 그럼 0이네, 0. 왜 0이지? 왜 0이냐니? 마이너스 2에서 2를 더하면 빵이지. 그럼 3분의 7. 이게 정답이죠, 그냥. 뺄 게 없으니까요. a랑 b를 바꿔서 넣었어요. 좋아, 천재. 42번에 42번을 달렸고 허허, 이 친구가 지금 큰일 났구만. 그거 먹지 마라. 이거예요. 좋아. 맞죠? 오. 오케이. 효재야, 뭐 선내내고. 아 b 넣었네. 자, 이 친구 계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2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시 43번 봅시다. 자, 43번 보면요. 그냥 A, B를 요거랑 내분하는 점을 2, 4분면으로 잡아라 라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대로 스타트점 A, 끝점 B라고 잡아두면 되니까 1, 마이너스 3과 B는 마이너스 4,6이고 자, K 대 2 마이너스 K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내분점이니까 효재 뭐 분해? 2분의
2분의 얼마? 그냥 식 써도 돼. 2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K가 되겠죠? 자, 콤마에 다시 2분의 효재 one more time. 6K 마이너스 6 플러스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알면 돼? 그러면 얘가 몇 사분면에 있어야 되냐? 2 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좌표는 아라마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렇지. 얘는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얘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부등호 안 변하죠?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5K 플러스 2가 음수인 거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9K 마이너스 6이 양수인 것도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2에다가 5K가 되니까 K 값은 얼마야? 5분의 2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9K 6 하면 되니까 K는 3분의 2다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나오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2에서부터 K가 5분의 2 사이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서술형 쓸 때 이렇게만 쓰면 틀립니다. 근데 범위가 바뀌었네? 그냥 일직선이네? 누가 더 크지? 3분의 2가 더 커요. 오케이, 3분의 2가 더 크네요, 진짜로.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답이겠죠? 겹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범위가 왜 겹쳐요? 겹치니까 저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쓰면 답이 아니죠? 뭐가 빠졌을까요? 어? K. K. 2 마이너스 K. 2 마이너스 K. 가 1보다 1보다. 이상? 에라이, 진짜. 2 마이너스 보면 아니야, 이상 보면 끝났어. K가 2보단 작아야 한다. 왜요? 몇 대 0이 그렇지. 비율 값은 음수가 든 적이 없죠.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2라는 건 값은 없죠. 그죠?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랑 2-K가 양수일 때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서술형에서 이걸 애들이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감점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니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볼 줄 알아야 도형의 방정식을 좀 좋은 점수로 이제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2까지 포함되니까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지. 자, 도형의 방정식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다 찾아봐야 돼서 그게 좀 어려운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놓치면 안 돼요. 특히 너. 아까도 계산 안 할래 했었지. 인정? 봐요? 인정할 거 인정하자. 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46번. 좋아. 좋아. 이거 풀면 끝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냐? 산준쌤. 그래, 맞지. 쌤 잠시만요. 와, 다 했다.
이거예요? 오, 잘했어. 효제스. 어디서 실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가보자, 그러면. 자, K 대 5로 내분하는 점이 요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내분점이 저 직선 위에 있으니까 마지막에 대입하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마이너스 1,1, B를 2,4라고 잡고, 자, K 대 5라고 잡아볼까요? 자, 효재야, K 대 5, 내분점. 뭐 분해? K 플러스 5분의 2K 마이너스 콤마, 다시 K 플러스 5분의 4K 플러스 요 녀석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 그럼 그대로 집어넣자. 그러면 K 플러스 5분의 4K 플러스 5는 K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5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그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분배했잖아요. 잠시만요. 그죠? 나는 K 플러스 5분의 2K 마이너스 5인데 내가 쓴 식은 K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되겠죠? 내가 분배 안 해가지고. 네. 자, 그럼 양쪽에 몇 곱할 거예요? K 플러스 5 곱할 거죠? 그러면 4K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5 플러스 K 플러스 5라고 잡아주면 되겠고, 이 녀석 만나니까 마이너스 K제곱 넘기면 몇 K? 5K. 자, 5 날라가니까 5가 됐으니까 K가 1이다 라고 잡아주면 내용 끝나겠죠. 되었을까요? 네. 자, 잠깐 앞에 보시고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졸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단원이 평면 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2단원이 뭐죠? 직선의 방정식이고, 3단원이 원의 방정식, 4단원이 도형의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명제, 그 다음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하면은 공통수학 2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우리 도형을 오늘 좀 총정리 좀 합시다. 도형 총정리. 좀 안 한 지가 좀 돼서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일단 어려운 단어는 앞선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죠? 이제 도형만 좀 볼 줄 알면 되는데요. 도형도 솔직히 말하면 만만치가 않아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알아봐. 기본으로다, 기본. 기울기가 3이고, 접하는 점이,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었지? 3. X 플러스 1 더하기 자, 이게 우리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첫 번째 공식이 됐었던 거지. 맞아요? 자, 이제 기울기를 알았을 때랑, 자, 지나는 점 하나 알고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죠. 그죠? 자, 두 번째는 x 절편이 a가 되고요. x 절편이 2고요. y 절편이 3일 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 기억나냐, 정현아? 뭔가 아쉬운데? 그렇지, 2분의 x죠. 자, 2분의 x, 그 다음 얘가 1이다 라고 쓰는 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제한적이죠. 두 번째 방법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절편값만 알았을 때 쓰는 방법이죠. 그죠? 절편값만 알았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다. 이 직선이 저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하면은 그림 그려야 돼? 아니면 암산해도 돼? 암산 얼마? 6. 그렇지. 왜죠? 기울기가 지금 저 친구를 y는으로 정리하자면 하수예요. 하수. 그죠? y는으로 정리하면 하수예요. 지금 이 모양을 보자마자 x절편 얼마? 마3. y절편 얼마? 4. 그러면 3, 4 이렇게 3, 4 이렇게 잡아서 3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6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 3번쯤에서 나와요. 3번.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x좌표, y좌표를 알고 있으면 저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공식이 뭐냐면 기울기와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이건 무슨 관계라 그랬냐? 준혁아? 기울기랑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역수관계인데. 무슨 도형이라고 있는데 역수관계가 왜 나오지? 무슨 관계라 그랬지? 수직. 수직관계라 그랬죠? 그죠? 자, 이 친구는 수직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친구 방정식인가 동시에 우리는 y로 정리하면 함수식이죠. 함수식. 그죠? 자, 내가 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는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아니야? 함수로 해석하면요? 겹친다, 일치한다의 개념이 되겠죠. 일치한다의 개념. 그럼 일치한다의 개념은 얘는 어떻게 문제 풀려면 이 가운데 뭐가 필요해서 짝대기 하나 그려주면 n분의 a와 n분의 b와 k분의 c의 비율값이 다 어때야 돼? 네, 다 똑같아야 되겠죠.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함수로 해석하면 일치하는 경우, 문제 풀 때는 방정식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함수로 풀면 기울기랑 y절편이 똑같다라고 문제 풀면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해가 없대 효제야. 그럼 무슨 관계야? 함수로 해석하면? 그렇지. 평행관계가 되면서 비율은 누구끼리만 똑같으면 돼? 상수 빼고 다. 그렇지. 상수 빼고 다면 똑같으면 되죠.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똑같지만 상수의 비율값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함수로 해석하면 누가 똑같으면 되고? 함수, 이거는 방정식으로 푸는 거잖아. 함수로. 그렇지.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고. 누구 절편이 다르면 돼? y절편이 다르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또 이걸 물어보자. 이걸 애들이 기억을 잘 못합니다. 수직관계일 때는 어떻게 풀어요? 수직관계일 때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함수로 푸는 거야. 방정식으로 푸는 건 어떻게 푸냐? n분의 a 곱하기 b분의 n은 이게 함수예요? 그거는 이렇게 푸는 거잖아. 방정식으로 푸는 건. 그걸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그거를. AM? AM? 오, 맞아요. AM 플러스 BN 은 맞아요. 이 공식 맞아요. 이 공식 있어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0이다 이거예요.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문제 쉽게 푸는데 솔직히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요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 풀릴 건 다 풀려요. 이 공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실제로 이 공식에서 나온 거야. 오케이?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굉장히 유명한 공식 하나 있잖아.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하나 있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부터 m, n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뭐였어, 정현아?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절대값. 그렇지. 이 녀석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됐었던 거지. 그죠? 자, 여기까지 됐었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공식 싸움이었을 거고. 자, 공식 싸움이고요. 자, 여기서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요. 다섯 번째는 니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지? 교점을 지나는 예, 두 직선 하나 있습니다.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mx 플러스 ny 플러스 k는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다른 한 점도 지나는 그 직선을 어떻게 구하지? 쉽게 생각하면 교점 지난다. 그래, 교점 지나니까 둘이 뭐하고? 연립하고 나머지 하나의 점이 더 지난대. 그럼 점 몇 개 나왔어 지금? 두 개 나왔지? 그 두 개 가지고 기울기랑 y좌표 못 구하나? 다 구할 수 있죠? 그거는 중학교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남과 동시에 다른 한 점을 또 하나 줄 겁니다. 그 교점과 그 점을 잇는 그 직선의 방정식 만드세요 하면은 당연히 이 둘을 뭐하고 연립을 하면 나오는 교점이 나올 거고, 그 교점과 다른 한 점을 이으면 그게 직선이 되니까 점점 두 개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고 y절편도 구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었잖아. 그죠? y절편도 구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중등 과정에서만 허용 가능한 거고요. 고등 과정에서도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 써도 되는데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했냐? K공식을 이용했었지. K공식. 됐어요? 자, K공식을 이용할 건데, 자, 2x-3y 플러스 5는 0이라는 이 직선과 마이너스 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두 직선의 교점 구하는 거는 이 둘을 연립하기 앞서서 뭐부터 했었어? 둘 중에 x랑 y 둘 중에 하나를 맞춰줘서 하나를 소거시켜줬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얘가 좀 더 간단해 보니까 여기다 몇을 곱할 거야? 2를 곱할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 과정을 세로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로식으로 계산하는 게 K식이었지.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야? 얘를 2x-3y 플러스 5와 K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결론도 0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써주면 벌써 이 둘의 교점은 뭔지 모르겠지만 교점을 지나고 다른 한 점을 안 지나는 무궁무진한 하나의 엄청 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직선들이에요 라고 얘기가 가능한 거잖아. 직선들이에요. 그럼 얘만 결정이 되면은 거기서 딱 하나의 점이 나오지 않겠냐? 그지? 하나의 직선이 나오지 않겠어? 그 직선이 뭐야? 주어진 문제 속에서 0,7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여기다가 0, 7, 0, 7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K값이 문제에서 원한 두 직선의 교점과 0,7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탄생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K공식이었지.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가능했었다고.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또 뒤에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서 또 나옵니까? 이 과정이 후반부에는 원방에서 또 똑같이 문제 풀게 돼 있다고. 원방에서 똑같이 나오겠다고. 원방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자, 원이 이렇게 하는 존재하고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 몇 개입니까? 겁내 많죠?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보세요 하면 몇 개 그릴 수 있어?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어. 수억 개도 그릴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여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 점점 더 크게 그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크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결론은 내가 이 교점을 찾으려면 또 둘이 뭐 해야 돼? 연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연립할 때 너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미 연립되어 있는 식으로 만들자. K공식을 이용해서 이 친구 원방을 만들면 되겠지. 그럼 결론은 뭐야? 이 친구가 ax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방이고, 여기 있는 요 원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인데 원방인데, 두 교점을 지나니까 이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겠지. 근데 그 연립하지 말고 우리 뭘 쓰자고? K공식을 이용해서 둘이 연립되어 있는 중이다 라는 걸 먼저 깨우치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y 플러스 k는 0이라고 잡아주자 했었던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이미 두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들이 탄생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 속에서 주어집니다. 지나는 점이 하나 더 주어지면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몇 개 만들 수 있어? only one.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하나 지어낼 수 있겠죠. 요렇게 하나. 그 지나는 점을 여기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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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다 집어넣으면 누구 값만 나오게 돼 있어? k 값만 나오게 돼 있지. 그럼 그 k 값을 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순간 뭐가 탄생하냐? 여기 있는 요 보라 색깔 원방이 탄생하는 거였지.
되셨나요? 되셨나요? 이러면은 이제 이 K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구나 라는 거 정도도 알 수 있겠지. 되셨나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에서 연장선이라면 그냥 수직관계 하나 더 추가된 거고, 정점을 지나는 저 직선의 방정식 두 교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만드는 새로운 방식 하나 더 만들면 직선의 방정식은 완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이제 넥스트. 그 다음 단원이 뭐라고요? 자, 졸지만 마시라고요. 편하게 들으시되 졸지만 마시라고요. 너무 편해지면 불편하게 들을 거예요. 알겠죠? 의자 빼면 돼요. 알죠? 투명 의자 있잖아요. 투명 의자. 네. 선생님 피부에 출혈할 수 있는 기회가 나쁘지 않아. 뭐라고?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라고? 채널 나올 수 있는 기회. 자, 앞에 보세요. 자, 원방입니다. 원방. 자, 원방인데요. 원의 중심을 1,1로 잡고 반지름을 4로 잡는 원방 만들어봐, 효재야. 오, 킬러 문제였어. 생 날랑말랑. X 오. XX. 마이너스 1. 어? 제곱이 그렇지. Y 마이너스 2 오, 그렇지. 제곱에. 플러스 16. 오케이. 넌 죽지 않았어. 그죠? 그렇지, 저거야, 이거야. 맞아요? 맞아. 완벽한 식이야. 와. 이게 바로 원방 공식이었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전개하면 뭐가 되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원방 공식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였지. 생각해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보통은 원방을 요걸로 많이 쓰지만 요것도 사용하긴 합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을 구하세요 할 때 이 공식을 좀 많이 쓰죠. 그럼 당연히 3개의 점을 주어질 거고 문자 3개에 식 3개 나오면 뭐가 가능하니까? 뭐가 가능해? 연립방정식이 가능하니까 저 라지 ABC를 구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 공식이 요거였고요. 자, 원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준혁아, 네. 원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모든 점이 다 같아요, 중심. 뭔 소리죠? 거리가 같아요. 모든. 각도가 360도예요. 원주율이 파이예요. 정말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입니다, 진짜로. 그걸 물어보겠냐? 정연아, 원에 대한 조건이 뭐야? 그지요? 반지름이 0보다 크다. 또 끝이야? 난 3개 적었는데 끝이야? 알아봐. 쌤 잠시만요. 웃고 있었지? 아니 뭐가 하나가 있는데. 저 기회. 뭔데? X제곱의 개수와 Y 맞아. 제곱의 개수가 같아요. 그렇죠.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 뭐야? 모르겠어요. 하나 뭐야? 뭐가 같지 않는데. 뭐야? 아직 그 말 아니야. 뭐야? C 아닌가? 자, X, Y의 항이 맞다. 존재하지만 않습니다. 가끔 진짜 너무나도 뜬금없이 저런 문제를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너무나 뜬금없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고 X, Y의 항에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당연한 얘기지만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가끔씩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원의 조건 3가지는 이렇게 들어가니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위치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위치관계. 자, 원방 위치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느 축에 접할 때냐면 X축에 접할 때입니다. 자, X축에 접할 때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원은 여기 위에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 밑에 이렇게 하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로 통일합시다. 여기는 이 좌표를 A, B라고 잡아주면은 반지름 얼마니, 정연아? B가 되겠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 친구가 a, 마이너스 b라고 잡아놨을 때 여기 있는 요 좌표는 얼마입니까? 이 길이 b가 되겠죠. b.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뭘 씌우자? 절대값 b를 씌워주자 라고 하면 길이로 하나는 통일되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x축에 접하는 경우는 원방 만들면은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이 얼마니까? b였으니까 우리 여기 끝에 말에다 뭘 쓰면 돼요? b제곱이라 쓰면 되는 거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축에 접해야 돼요? y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y축에 접하니까 얘는 요렇게 그려지고요. 원이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또 다른 원은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점을 a, b라고 잡고요. 여기 있는 요 길이를 a, 마이너스 a, b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쓴 거니까 그냥 이걸 의심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알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놓은 거야. 둘이 삐삐 이거 다른데요. 이러지 마요. 알아면 알겠지? 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따로따로 분리한 거야. 그럼 효재야 이 길이 얼마냐? 여기 A. 그렇지. 여기 A고요. 준혁이 여기 얼마야? 거기도 A. 자, 여기도 A인데요. 좌우의 범위값이 다르잖아. 하나는 우측에 있고 하나는 좌측에 있으니까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얘도 절대값을 씌웠던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녀석은요.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몇의 제곱? a제곱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었어? 둘 다. 그렇지. 둘 다 접하는 경우가 있었지. 둘 다 접하는 경우니까 반지름이 다 어떻겠니? 다 좌표값에 동일하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 원이 몇 개 나와요? 4개. 기본 틀로 보면은 가장 큰 틀로 보면은 4개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둘, 찌그러졌어. 자, 요렇게 둘, 자, 요렇게 셋, 그 다음에 요렇게 넷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좌표를 r, r 여기는 4, 4분면이니까 몇 콤마 몇이야? r, 마 r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3, 4분면이니까 몇 콤마 몇이야? 꼭 말, 말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여기는 말, r 이러면 되겠죠? 왜 네가 들으니까 좀 이상해? 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는 이 친구 아람이 원방 어떻게 만들지? x r의 제곱 x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 그렇지, r제곱이죠. 자, 정현아, 이 친구 원방 어떻게 만들지? 그 r제곱이죠. 자, 준혁 여기 얼마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자, 마지막 효제스. x 마이너스 r 제곱 y 플러스 그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야, 그러면은 저 친구는 1, 4분면에서 접하냐, 2, 4분면에서 접하냐, 3, 4분면에서 접하냐, 4, 4분면에서 접하냐, 이 내용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이 단위로 간다면 지금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거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위치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 끝에 머리에 뭐가 주어지냐면 지나는 점을 주어질 겁니다. 지나는 점. 그럼 지나는 점의 역할이 뭡니까? 역할? 그렇지. 4분면을 알려주기 위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즉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원입니다. 몇 4분면에 있는 원이야? 3, 4분면에 있는 원이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요, 이제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또 하나. 이거 좀 지울까요, 여기도? 그럼 여기서 니네가 당연한 얘기지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전히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직선과 몇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고, 몇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지. 몇 점에서 만나니? 안 만나죠?
자, 모든 교과서에는 다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알려주긴 했지만 안 쓴다고 했지. 모든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단 이 둘을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쓰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나는 나한테 배운 우리 아그들은 뭘 이용하자? 판별식 말고 점직사의 거리 이용하자 라고 했었던 거지. 자, 판별식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우리 점직사의 거리로 그냥 다 풀어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점직사의 거리를 D라고 잡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누가 더 길어요? 반지름이 좀 더 길죠? 그러면 반지름이 좀 더 길면 몇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지. 점직사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으면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한 점에서. 자, 점직사의 거리랑 반지름 비교했을 때 점직사이가 더 길래요? 안 만난다 라고 얘기했을 수 있겠죠. 점직사의 거리. 되셨어? 아예 안 만난다 라고도 얘기가 가능하겠지.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내가 찾는 이 P는 원 위에서 이렇게 맴 돌아요. 원 위에서. 그럼 점과 점 P와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했지? 반지름 빡빡. 원의 중심이랑 해서 그렇지. 여전히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먼저 땡긴 후에 누굴 빼면? 반지름 빼면 뭐가 되고? 최소값이 되고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되더라 라고 얘기했던 게 이 내용이었지.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요 뭐냐면 직선이 아니라 점이어도 똑같겠죠? 에? 점이랑 여기 있는 요 원 위에 있는 점이랑 그었을 때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거 따졌을 때는 여전히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짧은 선, 점과 점에서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가장 긴 점 이렇게 얘기했던 건 똑같아.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말고 원과 원 이 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그렇지. 원의 중심을 잇고 나서 이쪽 반지름과 이쪽 반지름을 서로 빼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값? 최소값. 그리고 이쪽 반지름과 이쪽 반지름을 더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값? 최대값.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였지. 기억나니? 조금씩 기억나? 야, 그래.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현의 길이입니다. 정현아, 현의 성질이 뭐야? 수직. 끝. 그래, 수직이 등분이죠. 자, 현의 성질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직선이 이렇게 딱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뭐로 잡고? 반지름 R로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뭐로 잡는다? 점직 사이 거리로 잡는 거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로 잡았겠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현의 성질은 원의 중심에서 그대로 내리면 얘가 90도가 되면서 동시에 뭐하자? 수직 2등분 된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아람아 이 길이 어떻게 구했어? 그렇지. 현 문제가 나오면 100% 피타고라스 문제야. 현 문제가 나오면 100% 피타고라스 문제야. 지금은 현이 하나밖에 없지만 나중 가면 뭐가 있어? 공통현의 길이가 있잖아. 공통현. 여기 원 하나 있고 여기도 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지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던 문제 기억나냐? 그죠? 이 문제 기억나죠? 이 문제는 그냥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또 뭐다? 반지름이다. R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또 뭐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이 길이 구하려면 무조건 어떤 아저씨? 피타고라스 아저씨 100%입니다. 피타고라스 아저씨 구해주면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는 거였지. 오케이? 자, 이게 공통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야,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원을 하나 그릴 건데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원이 뭡니까? 쟤네를 지름. 그렇지. 이 녀석을 지름으로 하는 요 원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원이라 했었지. 교점 두 개를 지나면 제일 작은 원이,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요 원이 제일 작은 원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지. 빙고? 빙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또 여기서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원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원 하나 더 그릴 거예요. 근데 그 원 자체가 이 원을 반 토막으로 자르고 있대. 그럼 그림 자체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탱크. 반토막. 반토막. 그렇죠. 요렇게 갔을 때 이게 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원 두 개가 이쪽 원을 반 자르려면 얘가 이렇게 쪼개져야 됩니다. 못해도 요런 식으로. 그죠? 요런 식으로 쪼개지면서 얘가 원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큰 원이 작은 원을 반띵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 원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 아니, 뭘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 이 직선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겠지. 그죠? 그러면 다시 질문. 이 직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개 그냥 구해서. 이언니? 점 두 개 구했으면 직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안 줄 건데요. 그냥 이 원과 이 원을 지나는 두 교점을 지난 직선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K 공식을 또 이용하면 되겠죠. 그게 논리가 아니에요. 그쵸? 그게 연립이긴 하죠. K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K 공식에 대해서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가 아니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에 M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Y 플러스 여기를 P로 잡을까요? 자, 0이라 잡을게요. 0이라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K값이 마이너스 1이면 무슨 뭐가 나와요? 직선 나와요? 원 나와요? 직선 나왔었다 이 말이었었지. 정연아 왜? 그렇지.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니까 구조를 봐요.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면 무슨 모양만 나와? 직선의 모양, 뭐 AX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모양만 나오겠죠? 그러면 저 식에서 원방에서 마이너스 K만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직선이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K에다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원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 상식으로 갖고 있어야 나중에 원방 풀 때 조금 수월해집니다. 이 직선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그러지 말고 두 직선, 두 원을 지나는 저 교점이 있잖아. 저거는 K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직선 나오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알아봐 됐어? 지쳤어? 아니요? 그렇지. 편하게 들으라고, 편하게. 여기까지 돼요? 네. 여기까지 돼요? 자,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인데요. 점이 이렇게 갑시다. 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과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갸리? 인정? 자, 원 위에서 나오는 접선은요, 자, 원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원은 얘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0,0에다가 반지름을 R로 잡아줍시다. 그러면 효재야, 이거 원방 어떻게 만들지?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렇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정도는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여기 있는 요 점을 내가 A, B라고 잡고요.
A, B를 잡고요. 준혁아, 이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 음수.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음수라고 그러고 있네. 아. 수직이니까. 뭔 소리니까? 수직이. 뭔 소리니까? 가 아니니까. 반지름이 모르니까. 내가 말을 어렵게 했냐? 어? 야, 내가 말을 어렵게 했냐? 알아마? 야, 효재야, 내가 말을 어렵게 했냐? 선생님이 말았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요. 예? X젠데랑 Y젠데랑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기울기 얼마야, 정현아? 마이너스 A분의 예? 마이너스 A. 아니. 그냥 A분의 B는 그냥 A분의 B 아니야?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잖아. 그럼 그냥 A분의 B 아니야? 아니 A-0분의 B-0이니까 A분의 B 아니야? 저게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일 거라 생각해서 마이너스 B. 예? 아니 A분의 B. A분의 B 아니야? 네. 뭐라는 거야? 이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수직으로 만들어지니까 이제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로 바뀌겠죠? 그럼 이 친구가 X-A 플러스 B를 지나는 하나의 직선입니다 라고 또 잡아도 상관은 없겠네. 그러면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몇을 곱할 거냐면 B를 곱할 겁니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에 X-A 플러스 B제곱은 BY다 라고도 적어도 되겠지. 그러면 이 녀석 곱하고 넘겨보자고.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맞지 않겠냐? 됐나? 근데 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요 A, B가 직선도 지나는 것과 동시에 누구도 지나요? 원도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 A 자리에 A, X 자리에 A를 집어넣고 B 자리에 뭘 집어넣자? Y 자리에 뭘 집어넣자? B를 집어넣고 이게 는 R제곱이다 라고도 적어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요 공식이 뭡니까? R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니까 이 친구 공식은 AX 플러스 BY가 얼마야? R제곱이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어느 경우야? 원 위의 점에서 접선 만드는 방법이 되겠지. 그죠?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언제만 사용 가능하냐면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쌤, 그러면 0,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방금 내가 증명해준 이 방법대로 풀면 됩니다. 그 외는 전부 다 그 외는 전부 공식이 아닌 위의 방법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공식이 아닌 위의 방법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원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원 밖에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접선이 몇 개 나온다? 언제나 2개가 나온다 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죠? 야, 기울기 알아 몰라? 아이, 기울기 몰라요. 어? 난 잘 몰라요. 이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만 모르는 상태인 거야. 기울기만 모르는 상태인 거니까 이걸 뭐로 잡지? 알파벳 따라 잡을까? 기울기만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얘가 y는 m에 x-a 플러스 b라고 설정하는 다음에 y는 mx-am 플러스 b라고 내가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 원의 중심과 얘를 항상 그으면 얘 몇 도가 된다? 항상 90도가 되니까 무슨 아저씨? 또 등장하는 아저씨가 누굽니까?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이용해도 되지만 그 전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누구랑 똑같다는 걸 먼저 인지해야 돼.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엔 뭐야? 원 밖에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피타고라스 아저씨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얘가 누구랑 똑같냐?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고 문제 풀면 들어가겠지. 되셨나요? 되셨나요? 이러면 이제 원방이 끝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좀 놀랍긴 한데 역시 그래도 우리가 공들인 게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우리 책 두꺼운 거 하나 있었지? 맞다. 겁나 두꺼운 거 파도 끝나지 않는 책 있었잖아? 얼피엠 개념이었어. 아니요? 유형온이었죠. 유형온. 그 두 번 세트. 예, 두 건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있었죠. 그 풀어도 끝이 없는 거. 해설지가 더 아니요. 예, 맞아. 해설지가 더 두꺼웠던 그 책이 있죠. 그래도 우리 그거 고생한 만큼 안 잊었다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게 좀 느끼집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었어요? 거의 어느 정도 기억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거의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뿌듯합니다. 자,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 마지막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2학기 때로 넘어갔었는데 2학기 뭐 중간고사 때로 넘어가서 집합명제랑 같이 엮어서 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그게 아니죠. 얘는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집중 한번 해봅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점을 이동시킬 겁니다. 1,1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시켰대. 그럼 알아면 몇 콤마 몇이야? 2,0. 그렇죠. 점은 그냥 이동만 시키면 되겠죠. 말 그대로. 점은 그냥 말 그대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시키세요. 그러면 1이랑 2를 더해주면 되지 각각.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 그대로 도형, 직선, 포물선, 원 이런 애들을 이동시킬 때는 좀 식이 좀 달라졌지. 그래서 첫 번째 y는 2x 플러스 1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는 식이 어떻게 나오지? 효재? 2x-1 x 마이너스 1 끝이야? -1 그지? 마이너스 1 그냥 y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두 번째 y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 플러스 4 이 친구를 준혁아 1로 이동시키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면 식 어떻게 나와? x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 그렇지, 이렇게 바뀌는 거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x-1의 전체제곱과 y 플러스 4의 전체제곱은 1이다. 정연아. 그치, 이렇게 풀어갔던 거였지. 그죠? 이런 게 바로 우리는 점에서 이동과 직선, 포물선, 원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이동시키는 방법을 배웠다고. 오케이 말이? 그럼 이제 이동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뭐야? 뭐 배울까? 대칭을 배우겠지. 대칭. 아람아, 대칭 5가지가 있습니다. 대칭이 5가지. 대칭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대칭 있습니까? 3대칭? 네? 점대칭? 네? 너도 중학교로 들어가. 뭐지? 저거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됩니다. 중학교도 안 배워요. 선대칭, 점대칭은 초등학교 때 배워요. X축대칭, 그렇지. Y축대칭, 그렇지. X, Y는 X축, 그렇지. 원점 대칭.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죠? Y는 X. 그렇지. y는 x축 대칭. 다섯 번째는 y는 오, ax 플러스 b 대칭.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잊어버렸으면은 다시 중학교 1학년 거 책 한 권 사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기 싫잖아요. 이제 사면은 내가 검사할 겁니다. 일주일 안에 다 풀어갖고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롭게 추가되는 건 뭐냐면 y는 x대칭과 y는 ax 플러스 b대칭이 있는데요. 자, 이 둘의 공통적으로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뭐로 푸냐? 첫 번째
중점을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두 번째 뭐냐? 수직을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오케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 있는 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이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이거를 대칭시켰을 때 요 점은 a, b예요 라고 또 잡아도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간격 차이가 얼마입니까? 1대1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 중점을 따로 구해라. 그럼 중점 따로 구하면 얘는 2분의 a 플러스 a 이거니까 2분의 b 플러스 6이 되겠죠?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 여기 있는 이 직선을 쭉 만들었을 때 이 직선과 무슨 관계를 갖고 있다? 수직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요 점과 요 점 a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6 요 기울기 곱하기 얼마가? 2가 얼마 나오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식 두 개가 나오니까 둘이 뭐 하면 돼요? 마지막에는 연립하면 내용 끝나는 거였지. 되셨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집합까지 하기 전 도형의 방정식 그냥 총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되셨나요? 자, 월요일날 오시면 세 교재 내가 설명 다 드렸죠? 예? 센 공통수학 투자. 네, 공통수학 2 사오시면 됩니다. 그 월요일부터 갖고 오시면 돼요. 월요일부터. 그죠? 그리고 내가 교재 하나 더 선정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센만 좀 들고 와주세요. 알겠죠? 네. 센 짝꿍이 얼핏. 아니요, 센 짝꿍은 없어요. RP맨 짝꿍이 개념 원리겠죠? 오,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 알겠죠? 자, 오늘은 뭐 숙제가 따로 없고요. 진짜예요? 예, 오늘 어차피 뭐 애들 뭐 절반도 안 하는데 뭐 숙제 내주면은 애들 뭐 책도 없을 텐데. 다음 주에는 다음 주 7시 10분 월금이죠. 월금 7시 10분에 오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그 비어있는 거 있죠? 비어있는 거 좀 풀고 갑시다. 몇 번 풀까요? 몇 번이 비어있었죠? 39, 40, 44, 45 같은 게 비어있어요. 31번 비어있어요. 31번 비어있어? 4번도요. 46번 했지? 네. 일단 비어있는 건 6개. 45번? 45번 해볼까 우리? 확실히 늦게 오니까 좀 빨리 가는 느낌이다. 문제를 아프니까 더 오래 걸리는 야, 그건 맞지. 그래도 이제 깨우쳤잖아. 다음 주부터 문제만 드립다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마. 좋았어. 깨우쳤잖아. 그럼 됐지? 이게 문자로 안 나오고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거? 숫자로 나오지. 좋아. 근데 그 문제 잘 읽고 그렇게 나와. 아니야, 얘는 문제 있는 거요. 문제를 안 읽네. 문제 읽을 문제 풀수 없네. 아, 잘해주네. 그 문제 읽으라는 게 아닐 텐데. 이거 포인트를 조금 왼쪽으로 옮겨줘. 어디? 띄어서 쓰기. 써서. 어. 그건 당연히 이거지. 그럼 이건가? 이거. 응.
9. 왜? 이상하다고. 자연수 아니에요. 응? 자연수 아니에요. 자연수 빼기 자연수니까 자연수겠지? 그죠? 자, 갑시다. 자, y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된대요. 마이너스 6,4, 5, 마이너스 6,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자, 뭐 분해? 앰플 N m 풀 n 분해 5M 마 6N 5m 마 6n, 콤마 m 플러스 n 얼마? 6M 풀 N 4 그죠? 요거죠, 요거.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y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으면 누가 빵이냐? x 좌표가 빵이죠. 그래서 얘 x 좌표가 빵 나와야 됩니다. 야, 부모가 빵 되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뭐가 빵이 될 수밖에 없어? 분자가 빵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아이고, 이걸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비례식이 떠올라야지. 어? m 대 n은 정현이 몇 대 몇이야? 1. 와. 서로 인정? 그래서 m 값은 6, n 값은 5, 둘이 빼라 1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정현아, 내일 하루 쉬어라, 알겠지? 뭐 오라 해도 안 올 거잖아. 알겠어요. 자, 고생했다.